GTX가 들어온 건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시티 익스플로러입니다. 별내 신도시의 GTX라고 한다 1부에 이어서 2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별내역 주변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렸는가 하면은 2부에서는 GTX가 별내에 들어가면은 별내 신도시에서 어디에 가기 편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별내에서 별내역에 GTX가 들어가면은 어디가 좋아지나 이런 걸 알기 전에 GTX 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별내 신도시에 들어가는 GTX 노선은 GTX B입니다. 이 GTX B 노선은 남양주 마석에서 출발해서 마석에서 별내, 그리고 서울 구간에서는 망우, 청량리, 서울역, 용산, 여의도, 신도림, 그리고 부천, 인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1호선 있죠. 1호선의 급행형 버전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서울역, 즉 도심 접근이 상당히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별내 신도시 어때요?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실 정도만이 좀 가기 편하다 이런 느낌 좀 받죠. 나머지는 이제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가 돼 있는데 좀 2% 부족해요, 사실은. 자, 202번 같은 경우가 뭐 서울 도심을 간다 그래도 솔직히 별내 주민으로서 그거 타고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한 번에 가는 버스이지 절대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버스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도심 가기가 좀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별내 신도시 전반적으로 별내역을 이용하기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가 잘 안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별내역에 이제 지하철이 1시간에 한 2대 정도, 2대, 많으면 3대 정도 이렇게 다니죠. 최소 20분 간격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 점에서 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도심을 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하철역들로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GTX가 들어오면은 도심 가는 거는 무조건 별내역을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별내역에서 GTX를 타고 서울역을 갈 경우에 20분 안으로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이용해서 별내역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합쳐봐야 한 40분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별내 신도시가 크고, 그리고 별내역은 저기 좀 남쪽에 있죠, 제일 남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 걸리는 동네도 있을 건데, 또 오래 걸리는 동네는 또 걱정하실 게 없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또 되면 GTX지만 4호선이 또 연장이 됩니다. 진접 연장. 그럼 그쪽에서 또 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심 접근이 정말로 수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때요? 1호선 보면은 좀 서울 구간에서 지연을 많이 먹죠. 솔직히 차가 원할 때 안 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노선에 비해서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1호선 도심 구간, 이 9개역만 이용하면은 행선지와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타면 되는데, 특히 구로역을 지나서 수원이나 천안 혹은 인천에 갈라지죠. 그 다음에 또 서동탄은 또 따로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서울 구간에서도 1호선 시간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몇 시에 온다고. 근데 그렇게 잘 안 맞춰져 오죠. 그런 면에서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청량리역을 넘어가면은 의정부행, 창동행, 뭐 행선지가 참 다양하죠. 근데 이제 시간을 좀 잘 못 지키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뢰감을 많이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GTX가 도심 진입을 한층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새로 만들어지는 지하철인데 정시성은 좀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1호선 같은 경우는 타다 보면은 중간에 느릿느릿 가서 좀 속 답답할 때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서울역뿐만이 아니라 용산이나 여의도까지, 즉 지금의 버스 노선으로는 출퇴근하기 어려운 그런 동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예비 타당성이 상당히 낮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거를 경춘선 기존 노선을 활용하면서 비용을 좀 줄이면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A 노선이나 C 노선보다는 공사 속도는 좀 느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모든 사업이 예비 타당성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수치가 좀 낮게 나오면은 좀 그만큼 좀 속도가 느려질 요인이 있겠죠. 다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별내 신도시 쪽의 GTX B 노선은 경춘선 기존선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경춘선이랑 GTX B가 같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다니면 어때요? 지금 다니는 전동차 정말 죽어라 밟으면은 한 110km 정도 나와요. 지금 GTX는 최고 속도가 200k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둘이 같은 선로를 활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나마 지금 경춘선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안 다닌다는 점에서 열차 시간은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에는 그럼 서로 다 지연이 되고 GTX도 원래 속도를 낼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전용선을 만들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GTX가 만들어지면은 도심 접근이 수월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경춘선과의 기존에 다녔던 경춘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요건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제가 얻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내신도시에서 경춘선은 존재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4호선 당고개역이나 6호선 환양대역 이쪽으로 이어주는 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그쪽으로 가서 이용을 하지 배차 간격이 20분씩 넘는 경춘선을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춘선을 탈 경우에는 상봉역까지밖에 안 갑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몇 번 안 되게 청량리역까지 가긴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까지 한 번에 이어주지 않는다.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춘선의 이용도는 좀 떨어지는데요. 경춘선이 역할이 없냐? 그런 게 아니에요. 별내신도시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가까운 동네를 연계해주는 버스편이 좀 열악한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바로 옆에 이제 별내신도시 남쪽에서 쉽게 보이는 구리 갈매지구. 자, 경춘선은 한정거장이지만 버스는 조금 난감합니다. 요새 뭐 1-2번이 좀 바뀌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요. 이 노선 역시도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죠. 완전 이웃 동네 가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편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퇴계원 쪽은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많이 있는 반면에 지하철역 한 정거장 거리, 개인적으로 저는 지하철역 한 두 정거장 거리면 버스를 타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버스가 없기 때문에 경춘선의 역할이 그만큼 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거리라도 말이죠. 그러면 GTX가 개통됐을 때 이 경춘선과의 결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점은 조금 우리가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TX가 들어온 건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각한 이상적으로 되기는 여러 조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별내에서 GTX가 개통되면 가기 편한 곳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서울역 부근의 이 도심 지역, 그 다음에 청량리, 그 다음에 여의도 같은 부도심 지역이 접근이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량리역이나 서울역, 그 다음에 여의도 쪽으로는 별내신도시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간선도로도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라서 GTX가 개통되면 확실하게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